네, 모의고사요? 네. 네, 모의고사 많이 보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사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제도인지 소개 잠깐 드리고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뭐 토지 쪽이든 건물 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한쪽만 팔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한쪽만 팔려서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달라지는 사유가 매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법으로 정해놓을 수 없어가지고 따로 법으로 정해진 건 없었는데, 근데 가만히 냅둬도 토지 건물 두 개 중에 하나만 팔았던 사람이 팔 때 철거를 하자고 특약을 했으면 모를까, 철거 얘기를 꺼낸 적도 없으면서 철거 특약을 한 적도 없으면서, 자, 팔자마자 야,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으니까 철거해, 이러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상식적으로 그러려면 왜 팔았냐? 자, 둘 다 팔든지 하나만 팔자마자 철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상 철거를 하지 않는 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관행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만 팔면은 철거하자 소리는 안 하는 게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냅둬도 잘 돌아가고, 저러다가 건물이 수명이 다 돼서 부수면 그냥 부수는 거고, 뭐 이렇게 운영되던 건데,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건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7,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수명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건물이 팔리고 토지가 팔리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러다 보면은 자, 갑이야 자기가 두 개 중에 하나만 팔았던 사람이니까 그게 사람이 신인칙상에 양심이 있지 그걸 철거자 소리 안 하겠지만은, 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고 또 바뀌고가 만약에 순식간에 1, 2년 사이에 벌어졌다면, 그러면 자, 한 번 바뀌었을 때는 철거 안 하던 게 두 번, 세 번 바뀌면 철거가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거 부수면 경규한 건물 하나씩 때려 부술 때마다 손실이 100억씩, 이거 너무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관습이 있었으니까 자, 이런 거를 관습 법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것도 철거를 못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처음에 관습이었던 그 시절에 건물 소유자에 있던 사람이 관습법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건물을 팔 때 지상권을 뭐 불리양도 할 수 있지만 같이 팔 수 있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주면 얘도 지상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당하지 않고 지료만 조율해서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중개사들이 중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상권 생기니까 철거 못하는 거라서 더 전문 토지 사실 때에는 토지 가격을 좀 더 깎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안내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매매 말고 또 다른 어떤 사유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법률을 또 만들었다가 또 개정하고 이거 번거로우니까 애초에 관습에서 출발한 거는 그냥 관습법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조문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들도 나오고 막 이상한 사건 사고도 자꾸 생겨서 원칙이 자꾸만 깨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여기는 좀 암기사항이 어쩔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여기도 규칙이라면 규칙인 게 있는 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여기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사유가 매매 기타 사유든 어떤 사유든 상관이 없다라고 규칙을 원래는 정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예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저것도 규칙이에요. 철거 특약 하면은 뭐 지상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철거할 건데 건물 살래? 그러면은 6개월밖에 못 쓰는 건물이니까 그러면 5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10층짜리 건물인데 6개월밖에 못 쓰니까 500밖에 못 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철거 특약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철거 특약 하면 그런데, 근데 저 철거 특약과 관련해서도 표현상의 문제로 이상한 판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은 있습니다만, 자, 변함없이 적용되는 건 동일하다가 달라지면 생기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것만 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 뭐 철거 특약 얘기라든가 매매 기타 사유 이런 부분에 예외 판례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 외울 것들이 좀 생겨날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건 규칙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요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례 나가면서 볼 텐데, 자, 393페이지의 꼭대기 A번은 표시하지 말고 참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한 번 정도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는 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 기출 지문까지 감안하면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요. 자, 그게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봐두세요, 그냥. 자,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등기를 해서 지으면 내 땅이니까 그냥 지을 텐데 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승낙을 받아서 지었다. 이렇게. 앞으로 내 땅 될 거니까 좀 지을게요. 미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를 따져보는데 최소한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된다가 최소한의 요건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동일인 소유를 따져봅니다. 토지 누구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갑 거죠. 그죠? 건물은 출발할 땐 을 거, 지금은 병 거, 뭐 이렇게 했죠? 그럼 어쨌건 이거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해준다, 못해준다? 이건 인정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케이스에서는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자, 그러니까 갑은 토지를 돌려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병은 철거를 당하기 싫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을이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계속 넘기고 했으면은 이건 재판 갈 일이 없었을 건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판례를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해제 파트에서 제3자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법정지상권으로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해제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나 제3자로 보호해줘. 자, 이걸 또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얘가 자,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못 받으면 제3자로, 해제 제3자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것도 지금 검토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은 이런 사람이라 토지 산 사람. 그죠? 얘도 그나마 등기를 해야 제3자지 등기 안 하면 제3자가 안 해요. 그러면은 자, 토지를 산 사람도 등기를 해야 제3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토지 매매 계약 해제됐는데 건물 산 사람이 이런 상태로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철거 당하는 거예요. 철거 당하고 철거 당하기 싫으면 또 비싼 돈 주고 토지를 빌려야 되고 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을한테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제는 대책이 없는 이런 케이스인데 법정지상권 문제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해제 제3자 문제로는 여러 번 출제됐던 거라서 미리 여기서 좀 봐주고 가는 이런 감은 있는데 대략 법정지상권 문제는 안 외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거는. 그렇게 파악을 하면은 또 몇 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B번은 밑줄만 쳐놓을게요. 자, 미등기 무효가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는 공통이니까. 자, 그리고 C번은 별표 칠게요. 우리 형아펜 치겠습니다. 자, 첫째 줄 끝에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판례 3개는 참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같은 판례 한 덩어리인데 중요한 판례인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C번은 확실하게 하시고 그 밑에 판례 1, 2, 3번은 참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세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좀 복잡해요. 제가 복잡한 얘기 좀 잠깐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이거 뭐 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C번.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는 아니었지만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철거 특약이 없다. 이러면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좀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거 특약하지 않았다면은 자, 이 그림이랑 비교해 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만 판 사람이 철거 처리 못 꺼내는 건 입장이 똑같잖아. 저 앞을 그냥 빼고 생각해 버리면 이 뒤는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건물만 팔리고 있네, 계속해서. 그죠?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러니까 관세법상 법정사고 인정을 해주고 얘가 취득하겠죠, 아마.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자, 남의 땅에 건물 짓는 사람 토지 빌려서 건물 지었다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갱신 청구해보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해서 강제로 판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강제로 샀기 때문에 자, 이걸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파는 경우들이 또 생기고 이게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 꽤 오래전 판례인데 한동안 쉬고 있다가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필요는 없다 이 질문이 숫자가 갑자기 확 막 늘어요. 그럼 이제 이거 왜 갑자기 또 숫자가 확 막 느냐? 그거는 그 밑에 있는 판례 때문인 건데 그 밑에 판례가 지금 2013년도 4월 달에 선고된 판례예요. 그죠? 그리고 이 판례 바로 직전에 2012년도 10월 달인가? 그때쯤 전원합의차로 판례가 바뀌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판례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판례인데 자, 그냥 이거 드그러만 둡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이게. 여기면 여기쯤. 아니다, 여기쯤이다. 이게 여기 잘 잡아야 돼. 자, 갑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없는데 A가 토지를 경매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자, 가압류는 뭐 이렇게 무슨 저당권 같은 건 아니고 인사재판을 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재판받는 동안에 토지 팔아 치워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경매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묶어놓는 거예요. 팔지 말으라고. 자, 이제 가압류를 해놓고 있다가 자, 나중에 경매를 하려고 했더니 그 위에 그 사이에 또 건물이 지어졌어. 이렇게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지어지고 자, 이 시점이 경락 대금 완납시에요. 경락대금 완납 시점에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강제 경매가 되면서 강제 경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자, 예전에 이걸 관세법상 법정상권을 인정을 해줬었어요. 인정을 해줬던 게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필요는 없다면서 자,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마지막 순간 경락대금 완납시 기준으로만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있었으면은 그러다 달라졌으면 인정을 해준다. 자, 그래서 자, 옛날 판례는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경매 끝나기 직전 경락대금 완납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있기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 그러면은 A는 건부감가 때문에 이거 이제 경매해도 돈이 얼마 안 나와서 피해를 온팡 볼 텐데 그리고 갑은 그 위에 뭐 건설업자인 거 보지? 급하게 건물 때려 지은 다음에 이거 건물 철거도 안 당하고 뭐 원래 꼴레리 하고 그러지 막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고 이건 아니지. 이 제도가 원래 이렇게 하라는 제도는 아닌데 그래서 2012년도에 여기 지금 책에는 그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압류를 할 당시 자, 그래서 토지에 가압류가 생길 당시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로 있어야 그래야지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판례가 바뀌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게 자, 가압류 당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를 평가해야 된다는 이 동일인 소유 평가 기준 시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이렇게 당겨졌는데 자, 근데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한 6개월 뒤에 나온 판례가 지금 책에 있는 이 판례인데 근데 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 또 갑소유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토지에 B가 저당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예측도 못하던 건부감가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야, 나대지에 저당권으로 출발하면 죽어도 법정사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선행되는 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자, 이 당시, 저당권 설정될 때 당시 기준으로는 또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돼. 뭐,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있어야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돼야지, 그래야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 시기가 계속 앞으로 당겨지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데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자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인데, 자, 문제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범위도 약간 초과되는데 출제가 되는 이유가 중요한 판결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판결이 시험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그 순간에 바로 대응을 했으면 효과를 보는 거죠. 실제로 선고 이후에 제가 2년 동안 강의를 해가지고 3년 차에 이걸 하나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를 미리 확인을 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 보면 한 번은 혜택 보는 거지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판례의 출발에 있었던 판례가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기는 좀 힘든 게, 내려고 그러면 문장을 짧게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장을 길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하기는 힘들어. 아무리 중요해도. 뭐 약간 범위도 벗어났고. 근데 그럼 이 판례가 왜 각종 시험에 출제가 막 세 번, 네 번씩 80년대 판례가 왜 갑자기 그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하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락대금 완납치면 충분하다고 했던 건데, 근데 이게 깨진 건 아니지만, 그죠? 자,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놔야 된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에 자,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 시점이 적어도 배당을 해줘야 되는 강제 경매에서만큼은 앞으로 옮겨가는 중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판례는 취지만 이해를 해놓습니다. 이 법정해상권 제도의 취지상 피해자가 나오면서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경매로 인해서 배당을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될 가압류든 압류든 저당권이든 저세권이든 뭐든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그 가장 빠른 날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관련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해만 해놓고, 자, 또 나오면 틀려도 좋으니까 이거는 버려요. 대신에 이거는 문장을 짧게, 그 C번 그냥 그렇게,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O,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된다. X. 그냥 그렇게 해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C번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판례에 대한 대응은, 자,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가 너무 괴로워지는 거, 그것도 문제고, 확률이 지금 많이 낮아졌으니까, 자, 제가 이거 출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좀 투자를 해보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투자를 좀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면은, 오른쪽에 기출지문 있죠? 거기 두 번째 거. 자,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될 때,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투자 건물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 이 옛날 판례죠.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우에 따라 가압류 당시, 경우에 따라 저당권 당시지만 이제 경락대금 완납 당시는 죽어도 아니지. 그죠? 그러면 언젠지 몰라도 되니까 하여간 경락대금 완납시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이 지문이 이제는 X가 돼버렸다는 것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적어도 X지문에 대응은 하니까. 그래서 자, 이 지문이 어디가 어떻게 X인지만 알면은 그 밑에 판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볼게요. 자, 판례 1번 부분은 밑줄 친 부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판례 2번 부분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판례 3번 부분은 마지막에 밑줄 부분에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준으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를 다 읽어보면은 자, 압류 기준, 가압류 기준, 저당권 기준 하면서 막 시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거를 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설명드렸으니까 하여간 이제 경락대금 완납시다 그러면 X 이것만 해주시고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는 그건 아니라도 괜찮아 아직까지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드릴 테니까 자,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시고 자, 뒤로. 자, 394페이지에 니은번에 A번은 그냥 눈으로 읽습니다. 자, 매매 기타 어떤 사유든 가소법상 법정상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생기는 건 뭐 그렇고 안 생기는 거 B번에 환지처분 형업회, 그리고 그 밑에 판례에 환매특약 형업회. 자,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환지처분 환매특약. 자, 그 키워드를 외웁니다. 이건 안 돼요.
자, 뭐 이유는 있는데 특별히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환지, 환매 외워버립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집에도 필기는 안 넣었어요. 어떻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자, 환지. 공법 시간에 배우죠? 자, 토지가 이렇게 뭐 구획이 안 된 지역이 있을 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환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가운데 자리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그 자리에다가 건물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도시개발하는 사업자가 여기를 개발을 하면서 토지를 이렇게 구획을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의 땅 자리에 사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집이가. 자, 그래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여기를 갑에게 환지로 준다는 겁니다. 예정된 자리예요. 그리고 그러면 동그라미 땅은? 동그라미 땅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환지로 가져가는 거죠? 자, 환지. 처분.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환지라는 게 이렇게 토지를 바꾼다. 이제 내 땅 주고 파란색 땅 받고 위치가 안 바뀌고 개발 끝나고 그 자리를 다시 받으면 제자리 환지. 면적이 늘면서 환지가 되면은 증환지, 면적이 줄면서 환지가 되면 감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환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환지 토지를 되게 좋은 자리 받았네. 그럼 이제 개발 끝나면 떠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는데 근데 환지 처분을 하면서 철거 특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이 인정된 거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거리 한가운데 알박기를 하고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래냐? 자, 근데 다 딱딱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불러가지고 아저씨, 환지 떠나라고. 환지라는 말 속에 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래? 그랬더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기타 사유로 동일하다. 아니 그 말고 아저씨 일로 간다며 여기 글로 갈 거예요. 그럼 가시면 되지 여기서 왜 이래? 그랬더니 거기는 환지 받은 거라 갈 건데 여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그 얘기 그만해. 판사가 보면은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그냥 환지는 성질상 관습법상 법정시효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환지라는 단어의 성질상 토지를 바꾸고 저쪽으로 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그 철거 투약을 구체적으로 안 했다고 해갖고 지상권 주장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상한 또라이가 지금 양쪽 다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형식 논리만 막 끼워 맞추는 거지. 조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문이 있으면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딱 시키는 대로 할 텐데 관습법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한테 아전인수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또라이가 세상에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몇 년 뒤에 한 명 더 나온 거야. 자, 갑소유 토지에 건물이 없어요.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면서 환매 특약을 했어요. 환매 특약. 자, 3억에 팔았다가 3억에 다시 사기로 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팔았다 다시 사는 건데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어봤자 환매 이거 해봤자 5년인데 그죠? 자, 그럼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 환매 기간 5년 사이에 을이 건물을 지었네? 그리고 환매를 하고 나니까 여기 지금 을의 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는데 철거 특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시효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이상한 거야. 자, 자기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거야. 토지를 갖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 위에 건물 막 짓고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이래놓고 자, 상대방 보고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시효권 인정을 하고 하는 이유는 자, 인정을 해줘도 매매대금으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 토지만 팔리는 케이스에서 관습법상 법정시효권이 생긴다면 토지 가격을 깎아서 거래하면 돼. 그 때문에 인정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환매를 할 때 환매대금이라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을이 주장한 건 뭐냐면 환매는 3억에 해야 된대요. 왜? 그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은 지켜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3억에 다시 돌려주는데, 근데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기타 사유로 달라졌는데 철거특약 안 했기 때문에 지상권 줘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대금은 계약대로,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그 얘기 그만해. 아이씨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씨 환매는 안 돼요. 환매는 당신이 그대로 갖고 있다 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 스스로 지금 의무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 왜 이래 이건 좀 조정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들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가 없어. 뭐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질이 그렇대. 앞으로 몇 개가 나올지도 몰라.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인데, 상황을 잘 그려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릴 상황도 아니고, 그죠? 응용문제 나온 상황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키워드 그냥 외워버리는데, 얘도 외우고 쟤도 외우고 암기사항 40개 이거는 못할 짓이니까.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 그 조문 때문에 규칙이 있는 366조를 잘 하시고 얘들을 좀 외워가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둘 다 환시야. 환시들이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논리 없어. 어차피 논리 없는 판이야. 그러면은 환시들은 안 돼. 이렇게. 다른 애 나오기 전에 붙어야 돼 지금. 그래서 저도 강의를 만약에 환시 말고 딴 놈 나오면 이제는 이 환시 소리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때 그냥 요 정도 있을 때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자, 요거는 규칙은 있는데 좀 복잡한 규칙이에요. 공유와 법정이상권인데 일단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이 토지 공유고 다음 페이지 2번이 건물 공유죠. 그래서 일단 건물 공유의 형어편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토지 공유 쪽으로 돌아오시면 괄호 1번은 분할이고 2번은 토지 지분 매매입니다. 그럼 괄호 1, 2번을 묶어서 비교하신 다음에 자, 분할에다가 공유대지 분할에다 형어편 쳐놓을게요. 자, 일단 키워드로 쓸 자리들을 형어편 쳐놓고요. 자, 설명은 드릴 건데 필기는 안 해도 되게 요약집에 다 해놨고요. 그리고 잘 이해를 해봅니다. 얘는 이해를 하면 안 외우고 갈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좀 규칙이 복잡해서 그냥 나중에 빨리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일단 토지 공유부터 할게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자, 옛날에 처음 벌어졌던 사건은 건물이 팔렸다요. 자, 그러면 지분 범위 내에서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철거특약하지 않았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 줄 거냐가 문제가 됐는데, 자,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공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공유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는 거, 공유물에 설정하는 거, 지분에도 아니고, 이거 전원동의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건물을 팔 때 을이 동의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원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물에 지상권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유물 법리에 따라 간섭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대지에 건물 짓는 거 과반수도 못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 전원동의 해갖고 건물을 지었더라도 파는 건 또 전원동의를 안 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상권이 생기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지분이 병한테 팔렸어요. 지분 매매. 그럼 또 지분 단위에서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완전히 달라졌죠? 자, 철거특약하지 않았는데 그럼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왜? 자, 지분 매매를 할 때에도 지분이니까 을에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죠? 자, 갑이 자기 집은 병한테 파는데 을의 동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갑이 자기 집 팔 때 단독 소유물 파니까 동의 안 받는 것처럼 지분만 팔 때 동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인정해주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정 안 된다는 이유가 뭐야, 지금? 다른 공유자 허락 없이 여기 지상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를 하는 토지 위에 갑소의 건물이 있다가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됐는데 현물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가 쪼개졌어요. 자, 그러면 자, 예전에 여기가 지분 범위에서 동일했었고, 자, 요 자리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리고 철거 투약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상 법정에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요건 해줘요. 왜? 자, 공유 토지들은 안 된다고들 했었지만은 그게 전원동의 구조가 안 나온 상태로 지상권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분할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원동의가 되죠. 분할은 전원 참여해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동일하다가 달라졌고 금을 여기다 끄은 것도 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그러면 이건 인정을 한다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토지 공유 케이스에서는 분할 말고 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서 키워드를 분할을 외울 겁니다. 분할. 자, 분할의 경우 말고는 토지 공유에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규칙을 이해를 해가지고 해도 돼요. 해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괄호 2번 판례에 지분매매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밑에 지분매매라는 설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 판례 같은 경우 보면은 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이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설고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건 지분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2번 판례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로서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어쩌다 달라졌는지가 안 나와요. 그 케이스가 건물판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그게 건물을 팔았는지 지분을 팔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와. 근데 인정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판례 자체의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출제를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판결문이라는 이유로.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외우지 않으면 시간만 뺏기고 사실 풀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토지 공유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분할 말고는 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그게 빨라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건물이 공유인 케이스를 해보겠습니다. 갑토지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다. 자, 그랬다가 자, 옛날 거부터 해보면 1977년에 건물이 경한테 팔리는 그리고 철거 특약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 지분 단위로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달라졌죠? 근데 지금 이때 보면은 지분만 동일했었어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이때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공유일 때는 피해자 나올까봐 안 해주고 그랬었는데 토지 공유에서는 을이 허락도 없이 토지 사용 못하는 이런 문제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자, 건물이 공유일 때는 지상권이 막 생겨버리면 을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럼 을이랑 상의가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매매일 때는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그랬었어. 1977년. 근데 2012년도에 그럼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다가 경매가 되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경매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이런 판례가 선고되고 선고되자마자 법무사 바로 출제, 뭐 변리사 출제, 현재 3군데 정도 출제 상태인데 아직 우리 시험 미출제. 그러면은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공유랑 건물 공유 케이스 사실 이게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위아래만 바뀌어 있지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또 비교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출제가 유력한 주제인데 어쨌건 건물 공유 케이스는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생기죠. 뭐가 생겨도.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 때 토지 공유, 건물 공유 구분한 다음에 건물 공유는 그냥 따지지 말고 일단 된다 결론 찍어놓고 보시고 토지 공유는 분할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각을 잡아놓는데 근데 규칙을 이해를 하고 한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외우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395페이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나오는데 그 구분 소유적 공유 1번, 2번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해 놓으세요. 묶어서 비교해 놓고 자, 1번 판례는 첫째 줄에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 자, 거기다 형용변 쳐놨습니다.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 자, 이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자, 이제 원리를 잠깐 배워보는데 이거는 뭐 말만 복잡하지 배워보면 내용은 단순해요. 그냥 공유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면 자기들끼리는 경계선이 이미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소유를 하는 땅입니다. 다만 등기부에 공유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구분 소유하는 관계인데 등기부만 공유다라고 해서 자, 자기들끼리는 토지 두 필지로 딴 사람 나오면 공유 토지가 돼.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소유가 아닌 지역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랬다가 건물이 병한테 팔리는 실제 케이스는 뭐 이런 케이스인데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자, 신축할 때 내부 관계였는데 남의 땅에 지었죠? 그죠? 그리고 외부 관계로 보더라도 이건 공유 토지의 건물이니까 분할하는 이상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건 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안 되네. 뭐 정확하게는 관습법상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자기 지역에 지었어요. 내부적으로 자기 지역에 지어도 되죠? 네. 그러다가 지분을 경매를 의리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경매는 했지만 이거 여전히 내부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을 때부터 동일인 소유가 되죠? 네. 달라졌고요. 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준다요. 자, 그러면 자, 이 판례는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지은 게 내 자리에 지었으면 인정, 남의 자리에 지었으면 부정.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일인 소유 따져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동일인 소유로 출발했으면은 인정. 시작부터 남의 땅에 지었으면은 부정.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제 어렵진 않은데 기준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이렇게 통일된 기준이 잘 없고 막 좀 예외가 있고 좀 다 이래요, 좀. 이렇게 돼서 외울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출제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건 구분소유적 공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올해 제일 유력한 거는 토지공유, 건물공유 구별하는 거. 이거. 그리고 환지 환매는 사실상 복잡한 얘기지만 환시도 그냥 쳐내면 되니까 저거는 뭐 나오면 땡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디귿번에 자, 철거특약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철거특약 해버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건 뭐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냥 법정지상권이랑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 그냥 366조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포기가 안 되잖아요. 강행규정이라. 근데 얘는 특약으로 다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 읽어두시고 A번은 그렇게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A번 밑에 판례 별표 쳐놓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에 구건물 철거하되 형합회로 구건물 철거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축 자, 형합회로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면 자, 옛날 건물 신축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요. 구건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자, 이랬을 때 자, 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어서 자, 그 뒤부터 형한편 쳐놓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망할 삼중부정이 또 왔는데 이거 생긴다는 소리 안 생긴다는 소리? 생긴다는 소리. 발생되는 걸 배제, 막는 효력이 안 생긴다니까 발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못 읽겠으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발생된다는 의미다. 자, 이게 잘 안 읽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출제를 자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필기는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상황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때려 부실 건데 철거를 할 건데 근데 철거 이후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증여하면서 철거 후 신축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철거 특약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철거 후 신축이면은 철거 특약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거 특약 없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특약으로는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 이건 이제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제가 건물도 소유하고 토지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토지를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받을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 가서 야, 너 나한테 토지 공짜로 받을래? 대신에 이거 받으려면 땅값은 안 내도 되는데 그 위에 내가 건물 부수고 다시 지을 거거든? 그걸 네가 수락을 해야지 줄 거야. 콜? 했을 때 야, 그러면 토지는 생기는데 활용은 못하게 된다는 소리니까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세금만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싫다고? 그럼 그거 싫으면 너 말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공짜로 줄 건데 건물 이렇게 할 건데 싫으면 너도 말어.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나 오케이. 그래, 그러면 나중에 건물 철거하면 이거 땅 그럼 내 거 되는 거야? 그래 내 거 되는 거야. 근데 그 건물 있는 동안은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줄게. 이렇게 콜 했어요. 그러면 자, 이 토지를 증여받은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이 생기는 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의 의사가 철거 후 신축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 위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수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철거 특약 있었으니까 이건 철거 특약이 아니지. 철거 후 신축 특약은 그 위에 토지 사용을 계속 허락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관습법이 우선이에요? 당사자 의사가 우선이에요? 관습법은 법률이지만 우리 의사 임신, 해석 기준상 의사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당사자 의사가 철거 후 신축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 취지라면은 그러면 이제 와서 철거 소리 하는 건 안 맞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그냥 생기고 가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한 대로 해줘요. 366조는 당사자들이 조율이 안 되죠. 근데 얘는 당사자들이 하자고 한 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 사실 환주 환매도 그런 개념이에요. 당사자가 한 내용이 토지 바꾸는 거였고 토지 그대로 있다 돌려주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자, 밑으로 가보면 B, C 묶어요. 똑같은 판례인데 자, B번에 표시하겠습니다. 그 진한 글씨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형 앞에 쳐놓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됩니다. 보세요.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이 팔리는데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추가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위에 건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과 임대차 두 개 중에 뭘 선택했다고요? 임대차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임대차를 선택을 했으면 그럼 이 개념은 법정지상권은 포기를 한 개념이다. 자, 나 법정지상권 안 할게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임대차를 선택한다면 지상권은 포기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와서 이제 와서 딴소리해. 이렇게 된 거고 자, 지상권하고 임대차 중에 지상권이 건물 소유자한테 좀 더 좋은 권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임대차는 임대차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지상권은 철거를 당하지 않으면서 물권이라 강력하게 버틸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괜찮고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유지 수선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근데 임대차는 자, 대항력이 없고 이런 좀 힘이 약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은 유지 수선을 땅 주인이 해주고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좋은지는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부분인 거고 또 자,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건물 소유권 등기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지상권이 아니더라도 철거 위험성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상권보다 임대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차를 선택해서 임차인으로서 혜택을 다 누리면서 지상권까지 주장을 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는 지금 두 개 중에 둘 다 가능했는데 임대차 선택했으니까 지상권은 포기했다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너들 하려고 했던 대로 해. 제발 좀 이제 와서 말 바꾸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례들인데 출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철거 후 신축은 철거 특약 없는 개념으로, 토지 임대차를 선택했으면 지상권은 포기한 개념으로, 이렇게 자, 그 문장이 가진 의미를 약간 해석을 한 칸은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얘는 버렸다고 해도 12.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얘는 참고사항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12개, 13개가 암기사항이 되고, 법정지상권이 또 12개, 10개에서 13개가 암기사항이 되고, 그리고 벗어나는 거 못 푼다?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칙대로 해가지고, 자, 10개 정도만 외울 걸로 만들어 놓고, 벗어나는 것도 할 수 있게 좀 이런 기본 개념 해 놓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해보고 안 되면, 그러면 7월 이후에 그냥 키워드 외워서 몇 개 외우고 그냥 퉁쳐도 괜찮긴 한데, 무작정 포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출제가 100%짜리예요. 출제가 100%짜리라서 버리면 무조건 하나 날라가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도해보고, 오늘 처음 배운 거, 오늘 마스터하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 시도해보고, 5, 6월달에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7월달에 가서 때려치든가, 뭐 하여간에, 일단 완전히 바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추가 표시 좀 할게요. 자, 리을번의 첫째 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취득은 형광펜, 둘째 줄 끝에 등기 필요하지 않다 형광펜, 그리고 끊고 셋째 줄에 처분은 등기를 해야 돼요. 따로 형광펜 칩니다. 그러니까 취득에 등기 필요 없고 처분에 등기해야 되고, 이거는 366조나 관습법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자, 396페이지의 성질 내용 다 똑같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그냥 366조 법정지상권에 똑같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하나 차이점이 그 비교표에서 제일 마지막 줄, 자, 366조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라 포기 배제 특약이 안 된다고 지금 X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까 포기 특약으로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 봤죠? 자, 그게 하나가 달라요. 이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 특약 되고 안 되고 요것만 다르니까 그 표에서 마지막 줄만 좀 관리를 할게요. 그리고 자, 밑에 가로 5번, 이제 이게 종합사례인데, 자,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표시는 해드릴 테니까 듣기는 들으시는데, 최근에 출제를 하고 지나갔어요. 잘 됐어요.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출제 이미 하고 지나갔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고, 지금까지 배운 거 싹 몰아서 종합 정리하는 거라서, 자, 일단 5월달 가면은 또 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봐두세요. 봐두시고, 자, 표시 일단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죠. 그러면 첫째 줄 끝에서부터 형광펜 쳐놓습니다.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자, 일단 표시 막 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인데, 자, 기역번 하나, 둘, 셋째 줄에 등기를 격려하지 못했다면 대지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거기다 형광펜 쳐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니은번, 디귿번까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리을번 제목에 형광펜 칩니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여부 형광펜 치고, 리을번 마지막에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형광펜 치고, 그리고 자, 미음번에 또 제목에 형광펜 칩니다. 대지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거기다 형광펜 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부분쯤에 가보면 면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형광펜 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건물이 경매된 경우 돼 있죠? 그러면은 건물 경매에 형광펜 치고, 셋째 줄 중간쯤에 등기가 없어도 형광펜 치고. 경매 우리 등기 필요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뭔 상황인지 설명은 드릴 테니까, 자, 출제를 한 5, 6년에 한 번 하는 통계인데, 재작년에 출제를 하고 지나가고 작년도 반쯤 출제를 해서 올해는 아마 가능성이 좀 많이 줄었으니까 연습은 꾸준히 하시되,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배운 거 한 번에 몰려왔으니까 좀 종합으로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흐름을 그냥 쭉 따라가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는데 철거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은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최초 취득자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이 돼요. 자, 일단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기냐 안 생기냐 문제들이었고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문제들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결론이 그냥 나와 있는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철거는 해요 못해요? 철거 청구 못해. 왜? 지상권자잖아요. 그래서 철거 청구 못해. 근데 자, 법정지상권 생기면은 지료 받아요 못 받아요? 지료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해주죠. 자, 이거는 지료는 청구할 수가 있다요. 이거를 뭐 용어상 바꿔가지고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관한 청구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남의 땅 쓰니까 공짜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상황이 바뀌어도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저 일단 아까 토지가 양도된 경우였죠. 그러면 토지를 A한테 양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먼저 있었고 이게 나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땅 주인 바뀌어봤자 지상권 물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A가 여기 가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지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 그리고 자, 등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냐 이걸로 자꾸 물어보는데 아니, 등기 안 해도 얘는 최초 취득자라 물권이 있잖아. 뭐 어때? 버티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개사가 민법을 배우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자, 이게 토지 등기부인데 그리고 여기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 갑구란에 1번에 소유자가 갑소유 이렇게 1970년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건물 등기부 갑구란에 1번에 또 갑소유 이렇게 1970년대 확인이 되면 동일인 소유였죠. 그랬다가 건물 등기부 2번 날에 지금 을소유 이렇게 돼갖고 1980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동일하다가 달라져서 관습법상 법정사고 생겼죠. 근데 자, 이 토지 등기부 을구란에 등기부 기록을 안 한 상태로 지상권이 벌써 생겨 있는 거라 가지고 일반인들은 이 지금 A 소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85년 이쯤에. 그죠? 근데 등기부를 확인했는데도 지상권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 거래를 중개를 할 때 A한테 사모님 여기 저기 지상권이 있어서 대략 한 2010년까지는 철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땅값을 더 깎으셔야 돼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등기부에도 안 나오지만 80년도에 경고한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생겼으면은 2010년까지는 철거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A가 그러겠지. 내가 등기부 다 확인해봤는데 그 지상권 없던데 이렇게 그러면 에이 배운 사람 눈에만 보여요.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식해서 안 보이는 거지. 이게 다 보이는 거다. 나중에 재판해보세요. 다 그렇게 되지. 이거를 할 줄 모르면 토지 매매는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해줘야 오씨 우리 공인중개사 머리 겁나 좋아. 등기부 안 나오면 다 알아. 이거 되는 거지. 이거 하라고 가르치는 거라서 이게 중요는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자,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면, 건물이 양도된 경우.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분리양도가 가능은 하지만, 건물 파는 매매계약 속에는 지상권 이전에 합의가 통상 있는 게 원칙이죠? 그죠? 두 개를 분리양도 안 하고 같이 양도하는 원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 산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다 쳐. 그럼 얘가 건물 소유권은 취득을 했다 쳐. 근데 그럼 지상권도 취득을 했냐? 최초 취득자는 등기를 안 하고도 취득이 되지만 그걸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등기 상태라면 그러면은 지상권 이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는 됐지만 등기를 안 하면 물권이 가진 않잖아요. 자, 매매는 했는데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안 가듯이 지상권 매매는 했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 상태로는 지상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권이 없기는 해. 근데 그러면 여기 가서 철거 청구를 하면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지상권자 될 예정인 사람한테 철거 청구하는 게 돼서 야 그러면 야 싸대기 한 대 맞고 등소로 따라와.
자, 등기를 따라와. 자, 여기다가 1번 지상권 을 적어요. 을. 그죠? 을이 최초 취득자니까. 그리고 1980년 적은 다음에 1-1 지상권 이전 병 1900 병소유 가는 게 1990년이면 90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당장 내가 이거 안 적었다고 무시해? 이게 따라와. 확 찍어. 그죠? 자, 병이 직접 등기는 못해도 을을 대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까 판례가 자, 지상권 취득을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상권자가 을인데 이게 니은권이에요. 그런데 병을 얼마든지 대위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밑에 나오는 게 철거는 여전히 안 된다. 그리고 돈은 박아도 돼. 남의 땅 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 결론이.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온 게 그럼 만약에 이게 경매로 넘어간 거라면 근데 경매는 187조에서 원래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경매에 관련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 소유권이 등기 없이 오죠? 그럼 지상권은? 걔도 경매니까 등기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냥 매매일 때하고 경매일 때는 뭐가 달라요? 지상권이 이미 있느냐 아니면 아직 없고 곧 올 예정이냐 요게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경매는 등기를 안 해도 되고 거기서 다 배운 건데 그냥 이쪽으로 연결 주제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논리가 없어요. 없는데 사례라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식이긴 한데 근데 이 출제를 매번 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러면은 들어는 놓고 저는 계속 수업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들어는 놓고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일단 법정시 사건이 생기면 죽어도 철거는 해요 못해요? 못해. 돈은 내. 이것만이라도 딱 돼 있으면은 응용 문제들도 상관없이 풀 수는 있다는 거지. 아주 디테일로 가지만 않으면. 이건 이제 꾸준히 들어는 못 씁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 제일 막 어지럽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366조를 잘 하면 이게 할만해져요. 출제는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얘를 맞추고 가려면 일단 366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 쉬었다가 지역권 볼게요.